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헬스케어 클래스 진행을 맡은 허남경 약사입니다. 봄날 특히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일과를 보내려고 할 때쯤 항상 나른함이 찾아오죠. 이걸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춘곤증은 계절이 변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에 적응하는 중이기 때문에 겪는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잘 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함과 나른함을 이겨내고 에너지를 내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춘곤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곤증은 말 그대로 봄에 나른해지는 증상인데요. 정확한 발생 원리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겨울이 지나고 온도가 오르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로라고 보고 있고요. 호르몬이나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자극의 변화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증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기력이 대표적이고요. 무기력함이 심해지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3, 4주 정도 지나면 몸이 알아서 적응을 할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수면을 잘 취해주는 게 우선이고요.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은 필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를 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왜 군자가 붙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 그 점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비타민 B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질소가 들어있는 세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꼭 먹어서 섭취해야 하는 한 가지 성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성분들로 구분을 하게 됐고요. 성분을 규명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비타민 B군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8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왜 12가지가 아니냐 하면요. 알고 보니 꼭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다거나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룹에서 퇴출된 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타민 B군에는 비타민 B 1, 2, 3, 5, 6, 7, 9, 12가 있고 각자의 이름을 표에 정리해 놨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제품을 보시면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판토텐산이라고 적어놓고 비타민 B 2가지와 니아신과 판토텐산까지 들어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봤는데요. 아마 광고 자료를 담당하신 분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C와 함께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이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징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되는 만큼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에 비해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적습니다. 하지만 배출이 계속돼서 되기 때문에 섭취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B군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에 속한 성분이 8가지나 되고 각각의 성분이 갖는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증된 효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보시면 되는데요. 표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칸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에너지 생성입니다. 비타민 B군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만드는 여러 단계에서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우리 몸에서 물질이 되사되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그린 건데요. 화살표 옆에 비타민 이름 보이시죠? 이게 물질이 변하는 단계마다 필요한 비타민 B를 나타낸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여러 비타민 B군이 관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 외에 기억하실 만한 것은 바로 비타민 B9이 하는 태아신경관의 정상 발달입니다. 비타민 B9의 이름이 엽산인데요. 바로 임산부가 되면 복용하는 엽산이 비타민 B9입니다. 임산부가 되면 엽산을 다들 복용을 하라고 하죠. 1990년대에 임신 초기 엽산 결핍이 신경계 기형과 연관이 있고 임신 전부터 엽산을 복용한 임산부의 태아신경계 기형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젠 국가에서 나서 무료 지원을 할 정도로 중요해졌죠. 보시면 임산부에 대한 권장량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엽산 대사와 관련해서 비타민 B1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억하실 만한 내용 한 가지는 비타민 B6와 9의 기능인 호모시스테인 수준 유지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 산물인데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세포 독성 물질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비타민 B에서 얘기가 나오냐면요. 엽산과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 동그라미는 엽산이 대사되는 과정이고 오른쪽 동그라미는 단백질이 여러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가 호모시스테인을 다른 물질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집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동맥경화, 뇌경색,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농도까지 줄여주는 게 비타민 B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임산부는 엽산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산부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의 요구량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소화 문제로 충분히 못 드시는 분들과 몸 상태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수유부, 몸이 다쳤거나 수술을 하신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 어떤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B군 섭취를 권유드리는데요. 충곤증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소화불량이나 입맛이 없어서 음식 섭취나 흡수량도 부족해진다면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필요량이 많으신 분들도 모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게끔 비타민 B군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고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비타민 B군에 속하는 8가지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봐야겠죠? 그 다음은 각 성분의 함량을 보시면 됩니다. 1일 권장량 대비 몇 %가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B군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과잉 섭취에도 오줌과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모든 성분이 권장량보다 높은 함량이 들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부원료를 보시면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부원료로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에서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건강 기능 식품 제조 기준 마크가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영어로 줄여서 GMP라고 하는데요.
제조시설의 설비, 구조, 원료 구입부터 배송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식약처가 인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은 더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바로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라는 제품입니다. 우선 오른쪽 위에 성분과 함량 보시면 비타민 B군 중 B1이나 B7은 권장 섭취량의 33배까지 들어있고 그 외의 성분도 1일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을 의미하는데 비타민 제품을 사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느끼시려면 이보단 더 많은 함량을 드셔야 합니다.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는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누가 먹어도 충분한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진 상단 가운데 GMP 인증 마크 보이시죠? 저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원료로는 크랜베리, 빌베리, 히비스커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에는 항산화 비타민과 비타민 B군 등이 들어있고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타우린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번 춘곤증에 필요한 뇌기능 활성화와 피로회복 기능도 있는 영양소입니다. 성분, 함량, 제조 공정, 부원료를 모두 따져봤을 때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춘곤증이 심한 봄철에 제격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철 춘곤증을 극복하기 위한 영양소 비타민 B군과 제품 선택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인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에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8가지 성분이 높은 함량으로 들어있고 추가로 도움이 되는 부원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설비에서 생산되고 전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인증해주는 GMP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어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충분한 숙면, 운동 습관과 영양소 섭취로 이번 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남경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헬스케어 클래스 곽아린 약사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항상 오늘만 마셔야지 내일은 금주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연말 술자리를 피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죠? 술을 마시다 보면 고갈되기 쉬운 영양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술 때문에 더 쉽게 부족해지는 주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 때문에 부족해지는 영양소의 소개에 앞서 술 자체의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술은 0칼로리라서 술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데 살이 찌는 이유는 같이 먹는 기름진 안주 때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인데요. 우리나라 표현인 0칼로리는 영어권에서도 비어있는 칼로리라는 의미 그대로 empty calories라고 부르는데 이건 칼로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알코올 칼로리는 금방 태워지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대사 경로가 달라서 먼저 에너지로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코올의 열량이 그냥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코올의 열량을 먼저 소모하는 동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열량은 몸의 지방으로 잘 쌓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열량은 1g당 7kcal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1g당 4kcal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볍게 한잔하는 생맥주 한 잔도 185kcal가 되고요. 조그만 소주 한 잔은 90kcal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술자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끝나는 술자리는 거의 없죠? 그래서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면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로 술 마신 다음 날 체중이 줄어 있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체중을 확인했을 때 몸무게가 줄어드는 이유는 탈수 때문입니다. 술 마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상 마셨을 때부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마셨나 할 정도인데요. 그냥 마신 게 많아서 소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신 것보다 더 많이 배출됩니다. 그건 알코올이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약 70%가 물인데 수분의 양을 조절해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잘 하지 못하니까 물이 빠져나가면서 다음날 아침에 1에서 2kg 정도가 빠져 있는 거죠. 대신 그만큼 갈증이 와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몸무게는 하루 이틀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몸 상태인데요. 그분들이 마른 걸 보고 술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식생활이나 영양 섭취 상태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해외 문헌을 보면 평소 술 구입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음식을 골고루 먹지 못하고 값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식품을 많이 사 먹으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마르는 이유도 있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는 섭취하더라도 알코올이 소화나 흡수를 방해하고요. 또 운반이나 저장 기능을 교란해 배설이 많이 돼서 대사장애로 영양소도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 또한 저하되기 쉽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연말에 술자리 몇 번 더 가진다고 만성적인 영양 부족을 겪는 건 아니지만요. 매일 공급되어야 하는 비타민 B군의 고갈은 음주 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타민 B군은 비타민 C를 제외한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여기에는 8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성분들은 모두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금방 흡수가 되고 소변을 통해서 빠르게 배출이 되는데 술을 마시면 물에 녹는 속도가 빨라져서 더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머물면서 흡수가 될 시간이 짧아지면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을 보면 우선은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얘기하고 싶은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어느 시점부터 필름이 끊기게 되죠.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운동신경도 떨어지는데 이것도 비타민 B군의 고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은 피로감이 있죠. 아무래도 비타민 B군이 음식물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내는 데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부족해지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피로감입니다. 만성 중독자도 그렇고 회식 자리 같은 곳에서 가끔 많이 마시는 경우 다음날 피로감이 쌓이는데 이때 메스꺼움과 스트레스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피로감은 보통 알코올과 대사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간 뒤 몇 시간 후에는 괜찮아집니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의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인 비타민 B1, B2, B3, B12가 부족해져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빈혈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만성 음주자에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B군에 속한 성분이 8가지나 되지만 술을 많이 드시면 전반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B 성분이 관여하는 것은 에너지 생성입니다. 비타민 B군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여러 단계에서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생긴 당을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만들고 다시 이 단백질과 지방을 당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여러 비타민 B군이 관여하고 힘을 내는 작용에도 여러 비타민 B군이 작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생성 외에 기억할 만한 것은 우선 비타민 B9이 하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이 있습니다. 비타민 B9의 이름은 엽산인데요. 임신했을 때 다들 복용하라고 하죠. 이건 1990년대의 연구를 통해 임신 초기 엽산 결핍이 신경계 기형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고, 임신 전부터 엽산을 복용한 임신부의 태아신경계 기형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엽산대사와 관련해서 비타민 B12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안과학회지에는 과도한 음주로 엽산이 부족해져서 시력 저하가 온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이 환자는 고용량의 엽산을 처방받아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연구팀은 시신경병증이 있는 음주자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 수치를 검사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기억하실 만한 내용 한 가지는 비타민 B6와 비타민 B9의 기능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준 유지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엽산과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단계 산물인데요.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세포 독성 물질입니다. 비타민 B6, B9, B12가 호모시스테인을 다른 물질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집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뇌졸중, 심부전증, 허혈성 심질환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은 음주를 하면 고갈되기 쉽기 때문에 음주를 할 경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한다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요, 비타민 B9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뇌졸중 발병 위험은 24%, 심부정맥 혈전증은 25%, 허혈성 심장질환은 16%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를 하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비타민 B군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식이 많은 연말에는 이 비타민 B 보충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 모두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애터미 B 컴플렉스라는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마크를 받아서 품질을 믿으실 수 있고요. 성분과 함량을 보시면 비타민 B군에 속하는 8가지 성분이 1일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6는 권장 섭취량의 33배까지 들어있는데요.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미이고요. 비타민 제품을 사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시려면 이보다는 더 많은 함량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서 비타민 B의 배설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는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 한도에서 누가 섭취하더라도 충분한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에는 8가지 비타민 B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4가지 부원료도 들어있습니다.
4가지 부원료는 크랜베리, 빌베리, 히비스커스 추출물인데요. 여기에는 항산화 비타민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고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또 타우린도 들어있는데요.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주를 하면 인지기능 저하가 오고 말이 어눌해지며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피로도 많이 쌓인다고 했는데요. 타우린은 이런 여러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는 12월 직장인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로감을 해소해줄 영양 보충용 비타민제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거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 식생활이 불규칙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술은 칼로리가 높아 살이 찔 수 있고 비타민 B와 같은 미량 영양소를 부족하게 한다는 점, 술로 인한 비타민 B 부족 증상, 그리고 비타민 B 영양제로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에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8가지 성분이 높은 함량으로 들어있고 추가로 도움이 되는 부원료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설비에서 생산되고 전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GMP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어 12월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제품입니다. 비타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종류별 효능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비타민 B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